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토트넘이 루턴타운을 상대로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반과 후반의 경기력이 완전 달랐는데요. 어떤 것들이 달랐는지 그리고 중요한 장면이 뭐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우리가 흔히 보는 4-2-3-1로 출전했습니다. 반더벤의 빈자리를 드라우신이 얼마나 채워줄지, 토트넘의 공격 패턴이 다양하게 나올지가 궁금했죠. 토트넘이 전반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공격 시 뒤로 빠진 공을 손흥민이 잡으려다 타운센트와의 경합에 밀리면서 루턴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뒤에서 손흥민이 커버를 오고 있었기 때문에 비수마가 1번 공간을 막으면 타운센트를 쌈 싸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타운센트의 헛다리에 타이밍을 뺏기면서 타운센트가 빠른 전진을 하게 됩니다. 좀 아쉬웠던 건 수비 구역에 대한 순간적인 분배, 그리고 비수마가 대인 수비에서 너무 저항이 없었다는 것이죠. 비수마를 제친 타운센트의 공을 첼시 출신의 바클리가 받아 총에게 연결. 맨유 출신의 총이 반대쪽 골대를 보며 땅볼 슛으로 득점을 성공합니다. 루턴 입장에서는 간결하게 역습을 성공했고, 토트넘은 비수마의 대인 수비, 박스한 선수들의 대인 마크가 아쉬웠습니다. 루턴은 내렸을 때는 5-4-1 형태로 수비했고, 라인을 올렸을 때는 한 명씩 선수를 붙였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풀럼전에서 이런 식으로 전방 압박 당할 때 빠져나오지 못해서 경기가 많이 안 풀렸는데, 전반전도 마찬가지였죠. 시즌 초반과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비수마입니다. 비수마가 시즌 초반엔 비슷한 장면에서 돌아서는 걸 잘했는데 이번 시즌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경기 내용 자체는 완벽하지 못하던 토트넘이 좋은 찬스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우리 팀과 상대팀이 밀집해 있을 때 순간적으로 풀어나온다면 다른 쪽엔 분명 수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2대1 패스를 수행하면서 이 공간을 탈압박 해냅니다. 시야각이 완전히 열린 쿨루셉스키가 반대쪽 베르너를 보면서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역습 찬스에서 베르너의 최대 장점인 속도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죠. 베르너는 오늘 카보레와 1대1 대결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순간 속도를 살릴 수 있는 왼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베르너의 선택은 높은 승률을 가져옵니다. 카보레를 순식간에 제쳐버립니다. 그리고 베르너가 반대쪽으로 슈팅하는데 이 공이 아쉽게 골대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골 직전까지는 과정이 꽤나 좋은 선수인데 슈팅하는 순간에만 축구 실력이 잠깐 나갔다 들어옵니다. 이런 장면만 득점에 성공해도 게임 자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토트넘은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공을 뺏어서 높은 위치에서 공격합니다. 손흥민이 키퍼까지 제치고 슈팅을 날렸지만 아쉽게 골대 2번 맞고 공격이 실패합니다. 이후로도 2번의 슈팅을 연달아 하지만 아쉽게 수비들의 6탄방으로 득점에 실패합니다. 득점도 전술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세도 그렇고 우리의 스코어에 따라 공격수들이 슈팅할 때의 부담감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루턴타운 감독은 센터백 버크에게 손흥민 맨투맨을 맡겼습니다. 손흥민이 어느 위치에 있던 센터백인 버크는 손흥민을 따라갔죠. 하지만 이건 토트넘에게 마냥 불리한 건 아닙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아래까지 센터백을 끌어낸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루턴은 총을 포로에게 붙여놨습니다. 포로가 보통 오른쪽에서 플레이메이커처럼 공을 뿌려주고 경기도 풀어줄 때가 많은데 총이 붙어주면서 공을 잡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메디슨이 신경 써야 하는 범위가 늘어나죠. 이렇게 루턴타운은 맨투맨을 붙이면서 토트넘의 중요 길목을 하나씩 끊어갑니다. 토트넘은 아까 큰 2번의 찬스를 제외하고 루턴을 시원하게 뚫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루턴은 내려앉을 때는 맨투맨과 지역 수비를 섞었으면서 아주 좁은 간격의 두세 줄 수비를 사용합니다. 결국 토트넘은 큰 반전을 만들지 못했고 전반은 1대0으로 루턴이 앞서며 끝납니다. 전반전은 루턴이 준비해온 내용들이 좋았습니다. 맨투맨으로 계속 토트넘 핵심 선수들을 견제하는 것도 그렇고 역습 한 방도 군더더기 없이 정확도가 좋았죠. 토트넘은 후반전에 반전이 필요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의 빌드업 장면입니다. 루턴은 때에 따라서는 전방 압박도 수행합니다. 근데 드라구신이 오른발잡이인데 왼쪽 센터백에 서다 보니까 공을 잡고 앞쪽으로 몸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등으로 지키며 비카리오에게 돌려주는 상황이 나오죠. 이런 주발의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공은 자꾸 뒤로 가고 후방 빌드업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토트넘은 후반 시작 시점에 가져갔던 변화가 있습니다. 클루셉스키를 빼고 존슨을 투입한 것이죠. 공을 소유하면서 플레이하기보다는 존슨을 넣으면서 직선적인 돌파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후반 시작한 지 6분 만에 나타납니다. 아까 총이 포로를 계속 맨투맨 수비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포로가 측면이 아닌 중앙 쪽으로 들어가면서 총을 끌어당깁니다. 자연스레 가장 바깥에 있어야 할 총이 안쪽으로 들어가니 오른쪽 윙어 존슨에게 넓은 공간이 열리죠. 존슨은 그 상황
상황을 이용해 편하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뒤로 쓱 빠져주면서 존슨과 2대1 패스각을 만들어줍니다. 존슨은 2대1 패스를 시도하며 전진합니다. 이런 게 바로 포로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입니다. 순간적인 멈춤으로 패스기를 만들어준 게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각을 보는데 반대쪽 베르너가 특유의 오프더볼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존슨이 그걸 보고 날카로운 땅볼 패스를 넣고 같이 베르너를 따라가던 카보레가 걷어내려다가 자책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1대1이 됩니다. 포로의 메이킹, 존슨의 직선 돌파, 베르너의 오프더볼까지 완벽했습니다. 루턴은 후반에도 맨투맨 수비에 집중했습니다. 맨투맨 수비의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첫째로 맨투맨은 따라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후속 대처 느낌이 강하다는 것. 둘째로 선수들이 동시에 움직일 때 공간에 대한 수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르의 움직임과 포로의 패스 과정도 루턴의 맨투맨 수비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공간을 허용했죠. 루턴의 수비가 다른 팀과 달랐던 이유는 그때그때 눈앞에 있는 선수를 막는 게 아니라 맨투맨이 고정적이라는 겁니다. 경기 내내 총은 포로를 맞게 되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공간 수비가 취약해집니다. 지금도 손흥민이 센터백 한 명 끌고 왔기 때문에 최종 수비 라인의 센터백 한 명이 줄어들고 그만큼 존슨 쪽에 공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교체에 들어온 벤탄쿠르가 이렇게 해서 존슨에게 좋은 공간 패스를 또 한 번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존슨 쪽에서 좋은 장면이 많았지만 가장 필요한 득점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토트넘에게 역습 찬스가 찾아옵니다. 손흥민이 역습에서 속도를 올리다가 한번 접으면서 수비를 날려버리고 편안하게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 베르너에게 줍니다. 측면에서 공을 잡은 베르너는 카보레와 또 대결합니다. 베르너는 카보레를 뚫는 방법이 순간 속도를 이용해 왼쪽으로 치는 것이란 걸 잘 압니다. 지금도 거리를 좁혀놓고 왼쪽으로 쭉 치고 나갑니다. 카보레를 뚫어낸 베르너가 안쪽으로 땅볼 패스를 주고 이 패스를 존슨이 무리하지 않고 뒤로 내줍니다. 그리고 딱 그 순간 손흥민이 슈팅할 만한 공간 속에서 공을 잡죠. 그리고 손흥민이 슈팅을 했는데 수비의 발에 맞으며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죠. 경기는 2대1로 토트넘이 극적으로 앞서갑니다. 오늘 손흥민의 경기력 자체는 이 골 장면 전에는 원래 손흥민에 비해 아쉬웠죠. 하지만 굴절이든 뭐든 간에 무승부를 승리로 만드는 이런 골은 팀의 에이스가 누군지 스타가 누군지 보여주는 거죠. 결국 손흥민의 이 득점으로 경기는 2대1로 종료됩니다. 전반전 루턴의 맨투맨 수비로 고생했던 토트넘입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속도를 활용할 수 있고 상대의 공간을 털어먹을 수 있는 존슨을 투입하면서 상대의 맨투맨 전술의 약점을 역이용했습니다. 이 점이 후반전에 반전을 이끈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